그런 걸 하신다고요? 그런 걸 저도 모르게 했나 봐요. 저는 기억에가 없어요. 아이.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신의 우산, 또 우리 장희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청소년과 어쨌든 그 대립이 일어나는 네. 그 세대가 이제 부모나 성인들이잖아요. 네. 그 청소년과 그 성인의 그 어떤 그런 관계에서 꼭 그 문제가 꼭 네. 청소년에게만 있냐, 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어른에도 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른들은 틀린 게 없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네.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부에서 청소년들하고 거리 두기 위해서는 부모나 성인이 좀 물러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러서지 못하고 파이팅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인이나 부모에게 혹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느 것은 허용이 되는데 어느 부분은 허용이 안 되는 것들 그게 나의 분노를 일으키고 활화산처럼 내 마음을 불태우는 것들이 혹시는 내가 자란 나의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일들 때문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원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내가 자랐던 그 원가정에서 있던 그 감정과 네. 녹였던 것들을 지금 나의 자녀에게 내가 혹시나 그 문제로 바꿔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그 부모가 어렸을 때 가족 안에서 경험했던 네. 것을 지금 자기가 부모로서 그걸 네.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뭐 반영을 하고 있다 네, 뭐 그런 네, 부분인가요? 네. PD님은 지금 이제 아이 있으신데요. 네. 어떨 때 조금 마음이 뜨겁게 용광로처럼 올라오는 일이 있나요? 그 열받냐는 거죠? 네, 그렇죠. 우선 거의 열받는 일이 없어요. 거의 열받는 일이 없는데 네. 아마 근데 그 대신에 저나 이제 저 와이프가 열받을 때가 뭐냐면은 먹을 거 집어 던질 때 밥을 먹여주는데 네. 요즘에는 이상하게 자꾸 뭐 반찬을 던지기도 하고 수저를 던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좀 약간 우선 뭐 욱할 때가 좀 있어요. 욱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생각에서 욱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고민을 했거든요. 왜 이게 열받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못 먹고 자란 것도 아니고 밥상은 내가 엎었던 적이 있는 것도 뭐 우리 부모님이 밥상을 엎은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먹여주는 거를 이렇게 집어 던져서 그런가? 밥 먹을 때 이래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나요? 아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네. 밥은 되게 전 조용히 먹는 편이에요. 네. 아이는 안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나는 밥은 조용히 먹는 편이고 네. 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쵸. 아이는 다른 사람이죠. 나하고는. 그쵸. 왜냐하면 나는 내 부모한테서 자랐지만 내 아이는 또 나한테서 자라잖아요. 네, 맞아요. 다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똑같이 대해줘도 다르게 나오는 게 너무 정상적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밥은 조용히 먹고 얌전하게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을 굳이 떠오르지 않아도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욱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조금 얘기를 던져보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네. 저도 그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는 사실 이렇게 아이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던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올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이제 그렇게 올라왔을 때 저는 우선은 거기서 이제 딱 뭔가 좀 차단을 하는 편이에요. 네, 어떻게 차단하세요? 이거는 아이 잘못은 아니다. 어우, 아이 잘못은 아니고 그냥 모르겠는데 우선 내가 열받는 거니까 지켜보자. 약간 그런 편이에요. 네. 그리고 좀 아이가 지금 장난치고 싶은가 보구나. 기다렸다가 이제 먹이는 편인데 네. 이제 와이프는 안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그런 네. 낌새가 느껴지면 제가 가서 그냥 내가 먹일게 하고 그냥 교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전 좀 이제 기다려주죠. 네. 그렇게 다 먹여주고. 뭐 피디님이나 피디님 와이프나 너무 각자 다른 가정에서 자랐기 예. 때문에 다른 생각과 다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부도 저희 남편이랑 저랑 너무 다른 가정에서 자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팔남매의 막내인데, 팔남매요? 네, 팔남매의 막내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그 시골에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네. 굉장히 잘하셨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 나름대로 그 팔남매를 너무 우애 깊게 잘 키우셨어요. 제가 보기 드물게 이렇게 형제끼리 우애가 좋은 가족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라면서도 편안하게 자랐다고 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무난하게 자란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남편이 훈육할 때랑 저랑 훈육할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약에 밥을 먹을 때 던지는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만 딱 한마디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남편과 정반대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이제 소위 말하는 엮이는 가정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자랐는데 항상 불안하고 긴장감을 많이 갖고 자라는 시절을 보내서 아이가 저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긴장감, 불안이 먼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막 아이를 훈육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화가 올라오거나 저도. 그래서 비단 예를 들면 저희 막내가 뭐 누나 형아한테 잘못을 하거나 조금 제 기분에 안 맞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아이한테 저쪽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첫째, 둘째는 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랑 저희 막내가 40년 차이 나거든요. 저희 막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쵸.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래야 내 기분이 풀릴 것 같아. 맞아요. 조금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 너가 이렇게 무릎 꿇으면 아프고 손 들면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너가 잘못한 거야를 각인시키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더 많았던 거죠. 근데 아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왜 안 통하지? 그리고 저 스스로도 해야 할 말을 못하고 그런데 아이는 저랑 저희 남편이랑 다른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정말 그런 가정을 안 만들려고 무단히 더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더 과도할 수도 있었겠죠. 불안감을 안 느끼게 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이 있는데 이미 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불안해하지 않는데 제 불안이 아이들한테 가서 못 참고 못 견디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고 내가 어느 가정에서 또 내가 자란 가정에서 나는 어떤 시절을 보냈나를 좀 돌아보면 이 청소년 아이들하고 파이팅하는 그 시기가 부딪혔을 때 물러설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속된 말로 열받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원인이 나한테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나의 어떤 어린 시절이나 나의 가정 그런 것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걸 예를 들어 알았어요. 네. 안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알기까지가 어려워요. 네. 우선은. 그래서 상담을 좀 통하거나 여러 그 부모의 욕구가 먼저는 있어야죠. 아이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쟤만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중2병이야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나는 못 참겠지 하는 그 질문을 본인한테 던지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야지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알면 상담을 통하거나 자료들을 통해서라도 또 이런 모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좀 비춰보고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도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좀 분리시켜 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불안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불안도가 높아서 공부만 막 해야 되고 그런 성취를 막 이루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을 제가 갖고 있다 보니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되지. 나 혼자서 나를 좀 돌봐야 돼.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저를 이렇게 막 케어를 못 해주시는 각자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이렇게 자라다 보니 나는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대할 때 왜 스스로 못하지?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안 하지에 대한 기다림이 자꾸 부족한 거예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저랑 정반대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고 그냥 기다려요. 스스로 하기를. 왜? 그리고 스스로 해왔고 본인이. 그런 차이에서 극명하게 조금 대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 그런 어떤 가정에서 자랐나를 되짚어 보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해요. 아이하고 갈등이 부딪힐 때
우리 집은 어땠나. 지금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드는 거는 그 우리 선생님도 네. 남편분하고의 그게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양육의 태도가 다르다고 해야 네, 되나? 네, 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려워요. 항상 모두 다 어렵다고 하세요, 네, 그거를. PD님께서 정말 어려운 질문 던져주셨는데 네.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남편과 저가 다르니까 우리 하나로 합쳐서 가자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네. 서로 각자 다른 사람이니까. 그쵸. 각자 또 아이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남편이 얘기를 할 때 음. 개입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음. 남편도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훈육이나 얘기를 할 때는 껴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네. 저희 큰아이가 언젠가 저한테 둘이 드라이브를 밤에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을 때 엄마한테 더 화가 난대요. 엄마한테? 네,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는데 엄마한테 화가 난대요. 그래서 어떤 점이 그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남편이 아이를 혼낼 때 네.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덧붙여서 남편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이렇게 그런 걸 하신다고요? 그런 걸 저도 모르게 했나 봐요. 저는 기억에가 없어요. 아이.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저희 아이가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그때 엄마가 왜 막아서 주질 않냐. 아.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좀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저나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좀 훈육이나 이런 관계를 갈 때는 수위 조절을 좀 할 수 있게 하고 아이 입장에서 이해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금 노력하고 웬만하면 이제 아이를 불러서 1대1로 앉아서 얘기하도록 우리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뭐 어려워요. 뭐 10번 하면 한두 번 성공하나. 그렇지만 해야죠. 그렇게 방법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가정 재판 같이 이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심판대 오른 거죠. 뭐 네, 그렇게 안 되도록 애를 쓰죠. 애를 써요. 그래서 항상 화가 날 때 이건 내가 화가 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요즘에.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좀 휩싸이면은 보이는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분노라고 하는 맞아요. 감정이란 거는 사실 그 분노는 자기의 어떤 뭐 어두운 과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서 오는 거니까 좀 복합적인 감정이긴 한 것 같은데. 아이들을 하고 이제 상담할 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들었던 말들이 뭐야 이거 꼭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을 상담할 때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가정에서 들었던 말들,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규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PD님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부모님한테 예의를 잘 지켜야죠. 뭐 대들면 안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아빠가 교회에서도 목사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 되게 좀 모든 부분에서 좀 모범이 되고 막 그런 모습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었죠. 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룰이 꼭 뭐 한두 개다 이게 이렇다기보다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예의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저도 내가 겪었던 이런 감정들을 아이들한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요. 그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생각조차도 제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자라든 그건 자기들 선택인데 반동 형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싫었으니까 너희들한테는 이런 거 안 주고 싶어 라고 오히려 또 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통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내 문제라는 것은 좋은 걸 주더라도 맞아요. 이건 나한테 좋은 건지 정말 걔가 좋아할까?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남이니까요. 맞아요. 남이죠. 그래서 이 얘기 하셔서 정말 화가 많이 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남의 자식이라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아니요. 남의 자식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고 말하는 내용들이 정말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라고 하고 나서도 후회하고 하려고 막 시동이 걸릴 때도 생각을 해요. 그럼 좀 감정이 가라앉더라고요. 이게 바로 존중 경청의 하나의 자세거든요. 존중 경청. 그거의 가장 기본이 걔는 가족이기 이전에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가족이란 게 되게 어쨌든 그 중요한 기본 단위잖아요. 네. 그래서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너무 다를 거예요. 이 청소년기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문화가 어떤지에 따라서 아이들은 너무 다르게 영향을
갖는다. 아, 문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청소년을 대할 때 그 문제가 꼭 그 아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나 어른들한테 또 있다. 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쌍방적인 관계네요. 그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갈린스키라는 분이 이 부모의 물러섬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역할이 바로 상호 의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부모가 서로 의존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같이 성장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가 성장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네, 것 같아요. 성장해야죠. 네. 저희도 발달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맞아요. 사람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네. 가끔은 잊어버려요. 성인들은 이제 내가 완성이 된 맞아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뭐 더 나은 가정, 네. 더 나은 사회나 공동체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뭐 어떤 이런 청소년을 대하는 부모님이나 네. 어떤 그런 분들한테 간단하게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년 자녀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혹은 교사분들, 성인분들에게 해낼 수 있다, 지나갈 수 있고 다시 관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희망의 빛 드리고 싶어요.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을 중이병 이렇게 낙인 찍기 마시고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 나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잘 클 수 있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네. 시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PD님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꼭 이번에 들은 모든 얘기들 우리 선생님들께 전달해드려서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힘을 좀 불어드려야겠어요. 네.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